네, 조금 전 CME 코스피 야간 선물이 화면 자막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0.57%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조정에 따라서 출발은 좀 약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하게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서 다시 반전하느냐의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색다른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의 전체적인 레벨이 낮아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을 좀 해봅니까? 우선 대북 이슈는 지나가는 얘기 같아요. 얘기 쏙 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진 개별적인 악재는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 최근 원달러가 급한 하락을 많이 보였는데 이게 갖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이슈 때문에 과도하게 올랐었던 원달러가 조정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요거 한번 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강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데이터를 보자. 지나간 데이터를 보면은 08년도에서 09년도 요때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PBR 1배는 믿을만한 시장의 저점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좀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적인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깨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전일 거래에서 우리는 1900p 아래를 한번 봤거든요. 장중에 봤습니다. 보고 빠른 반등을 보이는데 이상한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선물 계약수를 큰 폭으로 밀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누적 매도 포지션 계약수가 상당히 꽤 됩니다. 시장이 간다라고 보면 제일 처음 할 것 같은 행동은 선물을 돌릴 것이다 라는 행동인데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거래소 일봉 보고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일봉 보시면은요. 여러 번 표현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과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살아있을 때의 시장과 지금 현재 추세가 그 밑으로 깨져 있을 때의 시장은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이 깨져 있는 추세도 어느 정도 지지선 레벨을 지켜주고 있는 시장과 지켜주지 못하는 시장은 천지차입니다. 지금 위에 막혀져 있는 저항권대는 견조해 보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렴되는 상황에서 밑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하락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성 모양이 보기 좋진 않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얘기가 약간 다르죠. 저항권 레벨을 돌파한 상황이고 추세선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둘 중에 어디서 놀아야 되냐라는 거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빤히 답이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거래소가 막혀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대안이 되고 있고요. 이 대안은 거래소 쪽이 다시 초강세로 돌지 않는 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번 표현했듯이 거래소가 부러지면 코스닥은 박살납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봤었죠. 그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는 한 거래소가 어느 정도 절대적인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대안 쪽으로의 매수는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올라붙는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붙기 참 어렵다라고 보는데 200일선, 내려오고 있는 21선, 121선, 61선, 첩첩이 이평선 저항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다 벗겨내려면은 한 1980p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일 종가에서 1980p까지 세게 쳐 올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얘기 나오고 있죠. 추경은 우리 시장에 예측치를 상당 부분 제공했었고 서프라이즈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G20 회담이 열리는데요. 엔화로 시작해서 엔화로 끝내서 엔화를 상당 부분 부러뜨려 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엔화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지금 98엔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죠.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엔화에 대해서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견주합니다. 엔화의 세 자릿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가 급하게 빠지기 어렵다는 거고 외국인들의 수급표를 급하게 돌리기 어렵다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상당 부분 쫓기고 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약간 리스크 쪽 관점에서 쳐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엔화에 대한 얘기가 뭐 어떻게 되고 우리 환율에 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것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뭐 일단 그림이 조금 나올 수 있겠는데, 앞서 자료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PBR이라고 하는 Price Book Value Ratio,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비율,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이 기업들의 최근에 어닝 시즌인데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오죠. 네. 어닝 이야기를 넘어서 재무제표에 대한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 결국에는 상장 기업들은 외부 회계감사법인들한테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좀 부실을 좀 잘 털고 시장의 바닥을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기업들의 실적 중심 그리고 또 수급 이야기 함께 좀 풀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GS건설 사태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면 원가를 건드린 거잖아요. 원가를 그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분식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분식 얘기가 도는 것들이 꽤 되죠.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꽤 지금 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이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료 보시면은요. 4월 15일까지 월요일 데이터까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매도 계약수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매도 계약수가 8,000개 정도 추가로 쌓였기 때문에 4만 계약 이상 매도 계약수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누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빠질 때 이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 외국인들은 해지 수요로 선물을 누적 매도 포지션을 끌고 갑니다. 한 2만 계약 정도 끌고 가는 거를 주로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4만 계약 정도라는 거죠. 매수분이 컸기 때문에 해지 계약 수가 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등락법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서부터 해서 내렸던 부분이고요. 시장 잠깐 반등했었던 부분하고 일치하고 다시 한번 내렸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내려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하고도 일치하고요. 이거는 해지 계약수하고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매도 계약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시장 그리고 전전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장중 저점 대비해서 올라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라붙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수, 외국인들의 현물,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방 포지션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보시게 되면 4월 1일서부터 꼽아봤습니다. 3월 달까지만 해도 연일 빨간불이었고요. 기관들도 대량 매수 보여주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4월 들어서 보시게 되면 파란 날이 더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보게 되면 과거만큼 못 사주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코스닥 시장이 탄력성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거래소 쪽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대안이 많이 쏠려 있어서 수급도가 약해져도 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기댄 부분이 너무 컸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티네, 1900P를 밀어내지 않고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효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상장사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할 경우에 시가총액 비중도 20%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 주가 흔들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흔들리지 않았죠. 견조한 삼성전자, 지수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가 깨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급속도로 무너진다면, 거래소가 무너진다면 코스닥 시장은 더 큰 폭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는 머리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분식 얘기 잠깐 나왔었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기업 순이익의
PER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잘 안 먹힙니다. 예전 같은 분위기에서는 저점대에 위치하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사이즈가 크게 늘었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낮아졌다. 반등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 GS건설 원가를 건드렸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몇몇 개 되기 때문에 어닝에 대해서 다소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피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지나서 좀 컴다운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개별 기업은 보시는 쪽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제가 차라리 리스크 사이즈를 낮추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가져가고 리스크를 줄여서 아예 배팅을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중형주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SBS, LG패션, 그리고 골프존, 롯데하이마트 4종목이었는데 롯데하이마트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시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형주 쪽밖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요. 요즘에 갤럭시 S4가 이제 예약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품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룹은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인프라웨어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인프라웨어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내부 점유율이 8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모두 다 폴라리스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점유율이 7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쪽에 목매고 있으면 다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LG, GT, 하웨이 이런 쪽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요.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게임, 셀바스 이런 쪽들도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상승세 있었고요. 쉬는 과정 이후에 재상승세 있었습니다. 쉬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제 시장이었습니다. 그제 시장에 이평선 밑집 지역을 바로 돌파했고 전일 이평선을 모두 깔고 이평선 저항 없이 거래한 첫날입니다. 상승세가 2.5% 정도 나왔고 전전일에 비해서 거래량 140% 정도 실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유행이 신고가 돌파입니다. 신고가 돌파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36%대 나옵니다. ROE가 19%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밸류 10배짜리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올해 예상되는 EPS 927원입니다. 전일 종가 12,000원이고요. 밸류에이션 13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밸류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추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비어 있었습니다. 두껍게 사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크게 늘었고요. 전전일 시장도 거래량이 늘어있는 거래량입니다. 늘어있는 거래에서 더 큰 거래가 늘었던 거고 전일의 기관 매수가 12만 3천 주. 최근에 없었던 대량 매수가 들어간 첫날입니다. 오늘 시장 다소 약하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타이밍 한번 쳐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